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한국 공군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한반도 안보 상황의 불안정 속에서 새로운 작전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기존에 보유하던 전투기들은 근접 지원이나 제한적인 전술 임무에는 적합했지만 장거리에서 대규모 폭장량을 싣고 정밀하게 목표를 타격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검토된 기체 중 하나가 바로 미국 해군의 대표적인 공격기였던 A6 인트루더였다. 이 기체는 악천후와 야간에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항법 조준 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당시로서는 상당히 긴 항속거리와 막강한 폭장 능력을 제공했다. 한국 공군은 만약 이 전력을 확보한다면 단순히 전술적 차원을 넘어 전략적 차원의 억지력과 타격 능력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이나 후방지휘 보급체계를 정밀 타격하는 데 유용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주한미군과의 연합작전에서도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 결국 A6 인트루더는 한국 공군이 전술공군에서 전략적 타격 공군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검토 대상이었다. A6 인트루더는 당시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전천후 작전 능력을 완벽히 구현한 공격기로 평가되었다. 이 기체는 4발이 제트 엔진이 아닌 2발이 터보제트 엔진으로 운용되었지만 효율적인 연료 소모와 뛰어난 항속거리를 자랑해 장시간 임무 수행과 원거리 목표 타격에 적합했다. 무엇보다 8톤에 달하는 폭장량은 동급 기체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수준으로 대규모 폭격에서부터 정밀 유도무기 운용까지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었다. 또 다른 강점은 고성능 항법 레이더 야간 투시 장비를 통한 전천후 능력으로 악천후 속이나 야간에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능력은 한반도의 산악 지형과 변화무쌍한 기상 조건에서 특히 유용했으며 단순한 전술적 지원을 넘어 전략적 억제와 심리적 압박 효과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2인승 조종 무장통제 체계는 조종사와 폭격수가 협력해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복잡한 작전 환경에서도 높은 생존성과 정확성을 보장했다. 한국 공군이 이 기체에 관심을 가진 것은 단순한 화력 강화 차원이 아니라 전력의 질적 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A6 인트루더가 보여준 독보적인 작전 능력이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 공군이 A6 인트루더를 실제로 도입했다면 이는 단순히 한반도 방어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훨씬 넓은 범위의 작전 수행 능력을 제공했을 것이다. 이 기체는 장거리 작전이 가능하고 대형 폭장량을 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 전역의 군사 거점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후방 깊숙한 지휘소와 보급망, 전략적 시설까지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면전 상황에서 A6는 초기 단계의 적의 핵심 전력과 기반 시설을 무력화하는 개전 초반 타격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동북아 전체 안보 환경 속에서 주변국과의 군사적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지녔다. 일본, 중국, 러시아와 인접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A6의 장거리 타격 능력은 단순히 공군력 강화 차원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억제력을 확보하는 상징이 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A6 도입은 한국 공군을 단순한 방어형 전력에서 공격과 억제 능력을 겸비한 전략 공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으며 이는 동맹국과의 연합 작전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A6 인트루더는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이 실제로 도입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했다.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유지와 운용 비용이었다. 이 기체는 복잡한 전자 장비와 정밀 항법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정비 주기가 짧고 소요 자원이 많았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 인력과 충분한 예산이 필수적이었다. 당시 한국은 경제 개발에 집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공군의 예산 역시 제한적이었고 대규모 유지비가 필요한 첨단 공격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해군 항모 작전을 위해 설계된 기체라는 특성상 육상 기반 공군이 활용하기에는 불필요한 부분이 많아 정비 부담이 더 컸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수출 정책 역시 걸림돌로 작용했다. A6는 미 해군의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동맹국에 대한 수출이 제한적이었고 판매 협상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은 A6 대신 상대적으로 운용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F4 팬텀2와 F-16, 이후 F-1K 같은 기체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자 전략적 선택이었다.
A6 인트루더 도입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은 장거리 타격 능력과 공세적 전력 확보를 위해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선택했다. 먼저 1960에서 70년대에는 F4 팬텀 II가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F4는 강력한 엔진과 우수한 폭장 능력을 갖추고 있어 공대공 전투와 지상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고, A6가 제공할 수 있었던 일부 임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었다.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F-16 계열기가 대량 도입되면서 전술 타격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KF-16으로 불리는 면허 생산형은 한국 항공산업 발전에도 기여했으며 정밀 유도무기와의 통합으로 제한적이지만 전략적 타격까지 가능하게 했다. 더 나아가 2000년대 들어 한국은 F-15K 슬램 위그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장거리 폭장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F-15K는 대형 폭장량과 장거리 항속거리를 동시에 제공해 A6가 충족시킬 수 있었던 전략적 요구를 오히려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었다. 결국 한국 공군은 A6 대신 이들 기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공군력을 현대화하고 방어 중심의 전력에서 공격 능력까지 아우르는 균형 잡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A6 인트루더 검토는 단순히 한 기체의 도입 여부를 넘어 한국 공군이 어떤 방향으로 전력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했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당시 한국은 방어 중심의 공군력에서 벗어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6 같은 전략적 공격기를 후보군에 포함시켰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공군이 단순히 제공권 확보에 머무르지 않고 공세적 능력까지 모색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록 비용과 기술적 제약, 그리고 미국의 제한적인 수출 정책 때문에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검토 과정은 한국이 장기적으로 어떤 전력을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남겼다. 특히 다양한 해외 기체들을 비교 분석한 경험은 이후 F-16, F-15K, KF-21과 같은 전력 선택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되었으며 국산 항공기 개발을 추진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또한 이 사례는 한국 공군이 단기적 운용 효율성뿐 아니라 전략적 가치까지 고려하며 전력 계획을 수립하는 성숙한 안목을 키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국 A6 인트루더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한국 공군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험대 역할을 했던 것이다.